편리할 때가 많은데요. 분배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나눠주는 거예요. 바깥에 만약에 A 곱하기가 있었다. 그리고 B 더하기 C가 있었다 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B 더하기 C한테 골고루 A 곱하기를 나눠주는 거거든요. B한테도 주고 C한테도 준다. 그 대신 연결은 여기 가운데에 있는 플러스로 연결해 줍니다. 두 개를 요거로 연결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분배를 하는 거죠. 누구를 분배하는 건가요? A 곱하기를 형님한테도 동생한테도 주는 겁니다. B한테도 C한테도. 왜냐? B하고 C를 더한 거잖아요. 더한 거를 A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B도 A배가 되고 C도 A배가 돼야 되거든요. 앞에 있다고 B만 A배 해주시면 안 되는 거고요. 괄호 안에 있는 모든 B하고 C를 다 골고루 A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써보면은 A 곱하기를 줍니다. 누구한테? B한테 A 곱하기를 줍니다. 누구한테? C한테. 연결은 뭐다? 요 가운데 요걸로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더하기로 연결해 주시면 되죠. 이걸 분배법칙이라고 하거든요. 분배하는 거잖아. A 곱하기를 B한테 C한테 분배해 준다. 그래서 분배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운데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A 곱하기를 분배하겠다. 누구한테? B 마이너스 C한테. 이렇게 하면은 또 이 A 곱하기를 B한테도 주고 C한테도 주죠. 하지만 연결 부호는 마이너스로 연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A 곱하기를 누구한테 준다? B한테. A 곱하기를 누구한테 준다? C한테. 연결 부호는 뭐다? 마이너스로 연결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왠지 이렇게 오는 과정이 분배법칙 같은데요. 이렇게 오는 것도 물론 분배법칙입니다만은 오른쪽에서 다시 이쪽으로 가는 것도 분배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시 거꾸로 가는 것도 잘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거꾸로 갈 적에는 여기에 A 곱하기 둘 다 있단 말이야. A 곱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A 곱하기를 분배하기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눠주기 전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A 곱하기를 바깥에다 써놓고 그럼 나머지를 괄호 쳐놓고 나서 그 괄호 안에다가 나머지 B 더하기 C를 연결해주면 되는 겁니다. 밑에 것도 거꾸로 가볼게요. A 곱하기가 둘 다 있네. 그러면 그 A 곱하기를 분배해주기 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바깥에다가 딱 배치해놓고 괄호를 열고 그 안에 있는 식은 B 빼기 C를 적어주시면 분배법칙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거꾸로 가보도록 할게요. 무슨 말이냐?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다시 분배법칙의 반대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A 곱하기가 있고 A 곱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A 곱하기를 분배해 줬나 보다 라고 해서 A 곱하기를 바깥에 쓰고 괄호를 열어요. 남는 걸 적어주시는 겁니다. 누구한테 뿌렸냐? B한테 뿌렸고 C한테 뿌렸죠. 연결부호는 더하기예요. 그래서 B 더하기 C로 연결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것도 연결부호를 그대로 가져간다는 거 당연한 얘기 같습니다. 또 A 곱하기 B 마이너스 A 곱하기 C가 있어요. 그러면 계산을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하려면은 여기서 또 마찬가지 A 곱하기가 있는 걸로 봐서 누군가 A 곱하기를 분배를 했나 보다. 그럼 분배하기 전으로 돌아가 보자 라고 하면은 A 곱하기 묶어주고 나머지를 한 바구니에 담아주는데 남은 거 B 빼기 C를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B 빼기 C. 연결 부호는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용해서 계산을 이용하면 더 편하게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 이런 계산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분수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12 곱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쳐볼게요. 요거 물론 통분한 다음에 11을 곱해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냥 12 곱하기 2분의 1을 해요. 그럼 6이죠. 12 곱하기 3분의 1을 해요. 4죠. 그럼 빼죠. 그러면 6 빼기 4니까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암산으로 한번 해봤는데 뭐냐. 11을 2분의 1한테도 곱해주시고 12를 3분의 1한테도 곱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결부호 빼기로 쪄주는 거죠. 그러면 앞에는 6이고 뒤에는 4가 된다 해서 정답이 2가 되는 거를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밑에 거는 언제 이렇게 이용하는 게 조금 유리한가요? 라고 하면은 하나 또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4.2 곱하기 7.8 더하기 4.2 곱하기 2.2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러면은 똑같은 거 있거든. 4.2 곱하기 4.2 곱하기 물론 난 세로셈에 강하다, 자신 있다 이러면 얘를 곱해서 계산하고 얘를 또 곱해서 계산한 다음에 더해도 돼요. 하지만 옆에 친구는 더 간단하게 계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4.2 곱하기가 둘 다 있으니까 아 나는 분배 법칙으로 4.2 곱하기를 묶어내겠다. 분배하기 전으로 돌아가겠다 라고 써놓고 나서 나머지를 보세요. 7.8 연결부분 더하기 2.2가 돼요. 그러니까 뒤에가 엄청 간단하단 말이야. 한마디로 10 되는 거잖아. 세로셈을 할 필요가 없어요. 4.2의 10배잖아요. 그래서 답은 40이다 라고 또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산의 묘미를 위해서 우리 분배 법칙을 연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세 개의 수가 있어요. A, B, C. 걔네들이 A랑 B랑 곱한 건 2예요. 그리고 A랑 C랑 곱한 거는 마이너스 5입니다. 이럴 때 원하는 건 요거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이 두 식을 가지고서 A와 B를 정확하게 알아내야지 이렇게 하면 좀 힘들어질 수는 있어요. 만약에 굳이 알아내려면 알아낼 수도 있겠죠. A를 1 잡고 B를 2 잡고 C를 마이너스 5 잡으면 돼요. 그럼 대입해서 풀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아니고 물어본 거는 A 곱하기를 분배하겠대. 누구한테? B한테, C한테. 연결은 더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요거를 분배하는 거잖아요. 요렇게 B한테도 주고 C한테도 주겠다라고 해서 이 값이 궁금하면은 얘를 분배한 것도 똑같으니까 분배해봐. A 곱하기를 누구한테? B한테. A 곱하기를 누구한테? C한테. 연결부호는 뭐다? 더하기가 되는 거죠. 여기에 있는 더하기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아, 이 값을 구하려고 하면 그럼 이 값을 구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데 재료는 다 주어졌어요. 위에서 이 값이 2라고 했고요. 이 값이 마이너스 5라고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2에다가 마이너스 5를 더하면 되겠구나. 음수가 더 크거든요. 정답은 마이너스 3 되겠습니다.